만약에 상수도 라인을 끌어올 수 없는 농지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관정. 말 그대로 우물을 파야 됩니다. 우물을 파야 되기 때문에 관정에 대한 굴착신고도 해야 되고 또 허락을 받고 우물을 파야 되는데 관정을 해서 물을 확보할 수 있나 이 내용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번째 질문인데요. 도로와 관련된 부분이 됩니다. 도로. 부지와 접한 도로의 폭은 4m 이상이어야 하나요? 이 내용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를 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도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2024년도도 이제 1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4년도의 핫 이슈 상품이 뭐였냐면 농촌 체류형 쉼터였습니다. 농림부에서 농막에 업그레이드된 농촌 체류형 쉼터를 발표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를 하고 있는데요. 귀촌이라든가 농촌 활동을 위해서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시행한다고 제가 여러 번 방송을 내보냈습니다만은 드디어 농촌 체류형 쉼터 최종안 입법 예고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농림부 공식 자료를 가지고 농촌 체류형 쉼터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시행하는 최종안에 관련된 입법 예고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이 입법 예고대로 시행될 예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입법 예고는 농림부의 2024 442호의 공식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농촌 체류형 쉼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12년 한정된 사용기간 이 내용도 같이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체류형 쉼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류형 쉼터에 관련된 입법 예고가 시작을 했습니다. 2024년 10월 29일부터 24년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12월 9일 날 입법 예고가 종료가 되면은 시행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입법 예고는 농지법 시행규칙 3조의 2가 개정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3조의 2 농막 등의 범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농촌 체류형 쉼터에 관련된 부분이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개정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부터 입법 예고가 시작을 했는데요. 24년 11월 13일에 농림부에서 공식 홍보 자료에 Q&A를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예고가 한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홍보 자료를 Q&A 형식으로 게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씩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 날 입법 예고 종료를 하게 되면은 12월 중순이나 12월 말 정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가 끝나면은 시행 규칙이기 때문에 또 법령을 공포를 해야 되니까 법령이 공포되면은 바로 시행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공포를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빠르면은 12월 중순, 늦어지면은 12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림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 Q&A, 즉 입법 예고에 관련된 부분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요. 입법 예고에 빠진 문구라든가 또 디테일한 질문을 여기서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식적인 자료라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에 관련된 대상을 좀 질문했는데요.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도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이 체류형 쉼터는 농지를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체류형 쉼터 설치가 농업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도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농업인이 아닌 분들은 토지 소유주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했을 경우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 나왔는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부친 땅이라든가 모친 땅, 그러니까 가족 간에 부친이나 모친으로부터 토지 사용을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여기 답변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질문을 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을 보게 되면 그냥 토지 사용 승낙서만 첨부하게 되면은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자식 간의 그 한정에서 체류형 쉼터를 설치한다.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공식적인 답변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류형 쉼터에 관련된 규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2층, 3층까지 설치하거나 다락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보시면은 체류형 쉼터는 가설 건축물이며 예외적으로 임시 숙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고려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안전을 감안해서 1층에 한해 설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층, 3층은 불가하다. 1층만 허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여기 답변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건축물의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1층 높이 4m 이내에서 최대 1.5m의 다락과 지붕이 경사지붕인 경우에는 1.8m까지 다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높이 4m 이내에서입니다. 이내에서.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다면은 만약에 경사지붕으로 짓는다면 경사지붕 끝까지 4m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4m 이내에서 다락을 설치할 수가 있다. 평다락, 즉 위에 슬라브가 있고 이런 경우에 즉 평다락이죠. 지붕이 평평한 부분이 이제 평다락인데 평다락은 1.5m, 경사다락 같은 경우는 평균 높이를 1.8m 이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높은 부분과 제일 낮은 부분의 이 평균점을 산정을 해서 1.8m가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다락까지 포함해서 4m 이내로 건축할 수 있다. 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는 4m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데크와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부분은 데크와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데크와 정화조는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농촌 체류형 쉼터 연면적, 즉 10평 정도죠. 10평, 33제곱미터 10평이기 때문에 이 10평과는 별도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순수하게 체류형 쉼터에 관련된 면적은 10평이고요. 10평 외에 바깥에다가 1.5m 규모로 데크를 설치할 수 있고 외부에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정화조는 하수도법 등 개별법과 지자체 조례로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은 설치가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에서 정화조 설치를 제한하는 그런 지역은 정화조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내용도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조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지역이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자체 조례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그런 지역은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전기와 수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농지법 시행규칙 3조의 2, 농막 등의 범위에서 2호에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는 그 내용으로 입법 예고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라목이 나오는데요. 제가 법 문구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전기, 수도 및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등의 시설은 건축법과 수도법,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치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농촌 체류형 쉼터는 임시 숙소로 사람이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거주죠. 상시 거주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밥도 해 먹을 수도 있고 샤워도 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쉼터 농지에 전기가 들어오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겠죠. 전기가 안 들어온다면은 뭐 태양판을 설치를 해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기가 상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여러분이 꼭 판단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물입니다. 물. 전기와 물이 안 들어오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상수도 라인이 혹시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라인이 묻혀 있거나 끌어와서
설치할 수 있다면은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상수 라인을 저기에서 이렇게 끌어오면은 이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거리마다 또 비용이 산정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큰 것처럼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물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꼭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고요. 만약에 상수도 라인을 끌어올 수 없는 농지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관정. 말 그대로 우물을 파야 됩니다. 우물을 파야 되기 때문에 관정에 대한 굴착 신고도 해야 되고 또 허락을 받고 우물을 파야 되는데, 관정을 해서 물을 확보할 수 있나, 이 내용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관정 비용인데요. 관정 비용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또 물가가 올라서 더 비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관정을 할 때에 계속 팠는데 물이 안 나오게 되면 꽝이잖아요. 이러니까 관정 업체에서 현장을 보고 이 지역은 물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이 토지를 매입하거나 또 사용 승낙을 받아서 체류형 쉼터를 설치를 할 때에 중요한 부분이 전기가 들어오는지, 물이 들어오는지, 물이 안 들어온다면 관정을 해야 되는지, 관정을 해서 물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하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면 안 되고 그런 땅도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기와 수도 관련된 부분은 꼭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고,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정화조 부분도 설치가 가능한지 지자체 조례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최소 보유 농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즉 농지를 사야 되는데 최소한의 농지 면적은 얼마가 되는지, 이 내용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졌고, 저는 법 문구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정화조 부분도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정화조는 아니다, 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농림부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냈습니다. 자, 보시면은 쉼터와 데크, 주차장, 기타 부속시설, 자, 기타 부속시설에 첨화와 정화조 등이 나옵니다. 첨화와 정화조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자, 기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의 2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쉼터가 10평이죠. 쉼터가 10평입니다. 10평. 그리고 그 앞에 데크를 1.5m로 설치를 하게 되면은 15제곱미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 대략 한 4평에서 5평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주차는 2.5 곱하기 5m잖아요. 이 내용도 한 3평 정도가 추가됩니다. 3평. 그러면 벌써 18평이잖아요. 정화조 용량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화조가 2평에서 3평 정도로 본다면은 이것만 해도 벌써 20평이잖아요. 20평. 자, 20평이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20평의 2배니까 40평이 필요하잖아요. 40평. 즉 농지는 이와 같은 시설 면적의 2배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농지 면적만 40평이다. 그러니까 쉼터까지 포함을 한다면 60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60평. 60평에서 쉼터와 부속시설, 주차장, 데크, 또 정화조를 다 설치를 하시고 나머지 40평에다가 여러분이 용농 활동을 해야 됩니다. 용농 활동을 하는 농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농림부 공식 Q&A에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 위의 농지에서는 용농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말한 대로 40평 부지에서는 용농 활동을 꼭 해야 됩니다. 용농 활동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는 농촌 체류형 쉼터 존치 기간입니다. 그동안 12년에 한정해서 사용을 한다. 이 내용 가지고 많은 분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1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누가 12년을 사용을 하겠냐. 정말 호응이 너무나 저조했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자,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지자체로 넘겼습니다. 지자체로 넘겼다. 자, 답변을 보시면은 존치 기간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3년으로 합니다. 자, 가설 건축물은 한 번 신고를 하게 되면은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고요. 횟수별로 3년의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즉 지자체 조례의 연장 횟수를 정하도록 했는데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문구를 보니까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최소 3회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소 3회 이상. 그러니까 한 번 하고 3번을 연장을 하게 되면 총 12년이 됩니다. 12년이 되는데 다만 3회를 초과하여 인정할 경우에 안전과 그리고 기능, 환경, 그리고 미관 이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과 기능과 환경과 미관, 중요한 부분이 안전이겠죠. 그러나 12년 정도 사용을 했다고 해서 건물이 급격하게 노후화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계속해서 연장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되겠죠. 정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3회 이상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12년은 무조건 보장을 하고요. 지자체 조례로 그 횟수의 연장 범위를 정하고 있으니까 12년 이상 더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년 한정 사용은 폐지한다. 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림부 공무원이 12년 한정에 관련된 폐지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는 부분을 캡처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이 직접 발표를 하고 있는 영상을 제가 MBS 투데이에서 캡처를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지금 농지법상의 최대 12년까지는 일단 허용을 하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로 넘긴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답변을 보시면은 최대 몇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자체에서 건축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최대 몇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자체 조례로 넘겼기 때문에 몇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는지 이 내용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2년 사용하고 원상복구를 해버리면 피해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도 꼭 확인을 하셔라. 누구 말 듣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그 해당 지자체의 농림과를 방문을 해서 직접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농촌 체류형쉼터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즉 말 그대로 주거 신고를 해서 주거용으로 상시 사용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인데요. 답변은 전입신고는 불가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체류형쉼터의 전입신고는 임시거주라는 쉼터 도입 취지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 상시 거주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임시숙사라고 규정한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만약에 전입신고를 했다면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불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농지과와 그리고 또 행정을 담당하는 이 전입신고, 즉 주택과와 같이 연계를 해서 전입신고를 못하게 해야 되는 그런 행정에 관련된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궁금했었던 부분인데요. 상시거주와 임시숙소의 기준이 뭐냐 도대체.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아니면 9개월이냐. 상시거주와 임시숙소의 기간에 관련된 기준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전입신고를 안 하게 되면은 그냥 상시거주로 인정을 하겠다는 그 의미인지 이 내용이 좀 애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냥 상시거주가 아니다. 임시거주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안 하게 된다면 그냥 사용을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7번째 질문은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입니까? 자, 양도소득세는 내가 체류형 쉼터를 한 5년 정도 사용을 하다가 뭐 친구에게 매매를 한다든지 뭐 타인에게 이렇게 파는 경우들이 있겠죠. 이럴 경우에 소득세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땅값이 올랐다든지 또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집값이 오를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나오는지 또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지 이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이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공식 공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세금에 관련된 부분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서 취득세와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되는데요. 뭐 시골에 짓다 보면 재산세도 매우 아주 적게 미미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취득세 같은 부분도 농지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도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서울 인근에 있는 지역, 뭐 가평이라든가 양평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또 땅값이 또 있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은 해당 지역의 이 토지가와 그 내용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째 질문도 많은 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즉,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농지에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는 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지는 설치가 불가하다. 그리고 모든 농지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동지역 농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읍면이 아닌 동지역에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모든 농지에 설치할 수 있고 동지역의 농지입니다.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을 안에 있는 집이 있는데 그 빈 집을 허물고 대지에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분도 계셨는데 제 판단으로는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대지에, 즉 옛날에 있는 집을 철거하고 10평짜리 체류형 쉼터를 설치한다면 이거는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대지에 설치하는 거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은 건축과에다가 공식적으로 도면을 작성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농지에 설치하는 부분이 바로 체류형 쉼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째 질문인데요. 도로와 관련된 부분이 됩니다. 도로. 부지와 접한 도로의 폭은 4m 이상이어야 하나요? 이 내용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서 답변을 보시면은 체류형 쉼터 설치한 농지는 반드시 농어촌 도로정비법상 면도, 이도, 농도 또는 소방차, 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현황도로입니다. 현황도로는 오랜 기간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실제 사용해온 사실상의 통로입니다. 사실상의 통로. 그러니까 건축법상의 도로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이 면도, 이도, 그리고 농도 이렇게 사실상의 통로로 사용을 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소방차, 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 폭이 2.5m 이상은 나와야 조그마한 소방차라든가 조그마한 응급차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차법으로 보게 되면은 한 3m 정도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현황도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차가 접근할 수 있다면은 가능하겠다. 우리가 주차 규정이 뭐냐면 주차장이 2.5m 곱하기 5m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주차 폭이 2.5m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차가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2.5m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쉼터 설치가 가능 도로 여부는 일정 기준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내용도 농림부 판단이 아니라 지자체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쉼터 설치 가능 도로 여부는 일정 기준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여기 지자체는 2.5m 이상이어야 됩니다. 우리 지자체는 3m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또 지자체별로 기준을 정할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이 내용도 여러분이 또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입법 예고에 관련된 문구가 나와 있죠. 사실상 도로에 접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에 접할 것. 즉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농지는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이 규정이 시행규칙의 문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접해야 하는 부분은 도로는 저 아래에 있고 농지가 저 위에 있어서 사람이 걸어서 올라간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농지의 지적 경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지적 경계가 농로라든가 이런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11번째 질문인데요. 그러면은 기존 농막 사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농막을 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합니다. 농막은 숙소 사용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기존의 농막은 3년 내에 쉼터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농막이 있다면은 농막 앞에다가 데크도 설치를 하고 처마도 설치하고 정화조도 설치를 해서 쉼터의 기준에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차량이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되고 이러한 기준이 맞다면 3년 내에 쉼터로 전환을 해라. 이렇게 농림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11가지 질문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확인해야 될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12월 시행 예정인 농촌 체류형 쉼터 부지가 앞서 설명한 대로 도로에 접해 있는지 전기와 수도, 하수도, 즉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또 수도도 있어야 되고 또 하수도 또 쓰게 되면은 하수관도 연결해야 되고 또 정화조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꼭 확인을 하시고 체류형 쉼터 부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은 설치할 내용을 가지고 신고를 하든지 이 내용은 지자체에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12년 한정기간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폐지됐기 때문에 여기 지자체는 얼마나 더 연장할 수 있습니까? 최대 20년입니까? 아니면은 무제한으로 연장을 합니까? 이 지자체 조례가 있겠죠. 아무래도 지자체에서는 매 3년마다 안전과 환경과 미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두리뭉실하게 아마 조례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20년, 30년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농촌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문제 차원에서 3년마다 계속해서 연장 심사를 통해서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조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꼭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농림부 공식 자료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는데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여기 전화번호 044-201-1736 농림축산식품부 농직과에 전화를 해서 궁금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농림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행정지침으로 해서 내보낼 예정에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각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또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 총정리를 농림부 공식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12월에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고 최종안이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이 Q&A대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기까지 체류형 쉼터 공식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